안녕하세요. 안겼습니다. 이번 시간 SK 하이닉스 볼 텐데 최근에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저저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을 텐데 금일 특정 구간에서 지켜준 중 안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끝낼 정도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변동성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급등하기 이전에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만큼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릴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게끔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될 부분이 이런 거죠. 올라오는 과정 안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림을 기다렸다가 아래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 가야 될지 이 매수 타점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당장에 오늘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도 한 차례 눌림을 기다렸다가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항상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할 때에는 매수하고 나서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외인들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당장의 급등 이런 움직임을 만들기보다도 한 차례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보시면 현물과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 포지션이 또 우리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옵션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 어때요? 콜옵션과 풋옵션 행사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외인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풋옵션에 대한 외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파생 상품에서 이들이 하락, 이 풋옵션에 대한 이들의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수를 계속해서 급등을 시키기보다도 한 차례 눌림을 바라보고 이들이 풋옵션 물량을 늘려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추격 매수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내일장의 시초가 다시 한번 눌림 자리를 줬을 때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만 훨씬 더 효율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쌍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이 목표가 설정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막연하게 여러분들께서 감정에 휘둘려서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또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대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오늘 이렇게 3%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당장에 매수해라. 이런 영상들 차고 넘칠 겁니다. 절대 그럴 때 아니니까 제 영상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조금 급락하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매도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이때 제가 전부 다 매수 타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 안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때는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이펙 회의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풋옵션에 대한 물량이 또다시 증가하는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고요. 쌍바닥 구간 안에서 이제는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만 따라오시면 자다가도 여러분들 돈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 안에서 제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11일 날 선물과 옵션에 대한 동시 만기일이 대기 중에 있죠. 오늘은 외인들의 이 풋옵션이 증가를 했지만 여전히 외인들의 이 포지션을 봤을 때 보시면 오늘 돌려서면서 이들이 옵션에 대한 이 만기 수익을 봤을 때는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도 올려야만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만들어야만 지금 옵션에서 선물에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들도 9월 달에 들어와 있는 약정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단 말이야.
이 물량이 포지션을 봤을 때 콜옵션 롱 포지션에 대한 이 상승을 바라보고 집어넣은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도 올려서면서 남아있는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가면서 이 변동성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어디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뉴스에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사고 또 뉴스에서 또 불안감을 키우니까 또 팔고 이런 대응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가운데서 최근에 또 이런 또 이슈들 때문에 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TPU 관련해서 구글의 이 TPU 관련해서 또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자, TPU가 이렇게 채택이 되면 삼성전자는 혜택을 받고 SK하이닉스는 여기에서 악재로서 오히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 TPU에 들어가는 HBM이 6개에서 8개가량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HBM 뭐 삼성만 여기에다 공급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최우선 순위로 SK하이닉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HBM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TPU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60%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GPU가 더욱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TPU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HBM에 대한 SK하이닉스에 대한 HBM을 빼놓고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공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최대 공급자로서의 하이닉스의 승리로서 상승으로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 차례 GPU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기가 닳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GPU 26만 장가량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공급하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26만 장이 됐을 때 208만 장가량의 HBM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토대로 해서도 90만 장에 대한 HBM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합해서 300만 장에 달하는 HBM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캐파 확장,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4분기 그리고 26년도로 이어지는 이 실적도 가파른 성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끝난 게 절대 아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보니까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계신 분들 많으셨지만 절대 그럴 때 아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됐을 때 폭발적인 주가 급등으로 재료 소멸이 아니라 폭발적인 주가 급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의 포지션이 다시 한번 외인들의 물량이 일부 이탈이 있었지만 외인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엄청나게 받아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로서의 이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목표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시점에서 흔들릴 때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라오는 이 움직임 안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20만 원 돌파하면은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30만 원 돌파니까 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이때가 고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박스권 안에서 물량을 매집했다가 급등 또 박스권 급등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박스권 하다를 한 차례 이탈시켰는데 작은 박스권에서 빠르게 추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려서 수 있는 이 구간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12월 달이 됐고 봉이 하나 생겼는데 월봉으로도 보더라도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이런 타점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당장에 여러분들 타점 내일 시초가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좀 타점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한다면 0.25bp에 대한 금리 인하 확률이 87.6%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12월 달에 FOMC 일정에 따라서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도 1474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1460원대로 내려왔죠. 정부 차원에서도 환율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게끔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급으로 보나
재료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나 걱정할 요인이 있습니까? 단지 걱정할 거는 여러분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심리. 절대 흔들릴 때 아니다. 흔들리다가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 매도 타점까지만이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매일같이 제가 영상까지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정보방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청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기에 또 입장하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공유받고 나서 대응을 좀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년간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영상도 찍고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 채널 좀 성장을 위해서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텔레그램에 대한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놨으니까요. 자,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입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밤에 진행될 이 미국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확인하고 나서 추가적인 정보 공유 그리고 타점 내일 시초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내일 영상을 토대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